바랍니다. 다음은 푸른도시 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푸른도시 사업소장님께서는 소관 상정안에 대하여 상임위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을 위주로 간략히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푸른도시 사업소장 김진영입니다. 아이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진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상로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최재우 공원과장입니다. 김승태 녹색건축사업과장입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55쪽이 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 2022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2,043억 7,401만 원으로 1,162억 6,751만 원을 집행하였고 862억 8,587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8억 2,063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36조 산림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2022년 세출예산 총액은 151억 6,964만 원으로 지출액은 141억 2,100만 원으로 93%를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5억 2,947만 원이 되겠습니다. 2월 사업으로는 장기미 집행 녹지 조성 사업의 보상협의 지원 사유로 2억 5,156만 원 등 2개 사업에 총 4억 4,623만 원이 3만 원을 명시효라였고 등산로 관리 사업 동절기 공사 중지에 따라 5,471만 원 등 총 3개 사업에 65억 7,937만 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주요 집행 잔액 불용 사유로는 336조 산불 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 사업으로 산불 미발상에 따른 예산액 100%가 집행 잔액이며 347조 산림작물 조성 사업은 민간 보조 사업으로 보조 사업자의 사업 포기로 1,352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그 외에 국비 재배정에 따라서 사업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1조 공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공업과 세출 예산 총액은 1,395억 681만 원으로 지출액은 572억 6,403만 원으로 41%를 집행하였으며 2월액은 810억 6,865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1억 7,412만 원이 되겠습니다. 2월 사업으로는 모산근린공원 보상비 391억 등 16개 사업에 759억 4,965만 원이 명시이월되었고 모산근린공원 사업비 보상비 23억 3,423만 원 등 14개 사업에 51억 1,899만 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367조 불악산 산림체험장 운영 사업입니다. 불용액은 6,891만 원은 금년 1, 2월 시설 보완에 따른 시설 휴장에 따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73조 송북 어린이공원 정비공사입니다. 불용액은 7,730만 원으로 인근 주민들의 설치 반대로 인해서 화장실 설치를 제외함에 따라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376조 녹색건축 사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녹색건축 사업과 세출 예산은 총액은 469억 9,756만 원으로 90%를 집행하였으며 지출액은 448억 8,247만 원입니다. 2월액은 46억 8,775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억 2,733만 원이 되겠습니다. 2월 사업으로는 고덕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등 4개 사업에 18억 1,371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고덕면 행정복지센터 건립 등 4개 사업 13억 7,713만 원이 사고이월되었으며 신장이동 행정복합문화센터 건립 등 3개 사업 14억 9,687만 원이 계속비 이월되었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379조
오성면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 집행잔액 1,596만 원이며 그 외에 목별 예산 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푸른도시 사업소 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푸른도시 사업소 소관 상정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명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명숙 의원입니다. 저녁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아 예. 식사를 하시면서 또 걱정이 많으셨을 텐데 몇 가지 궁금한 사항과 그다음에 이제 본 위원이 의견을 말씀드릴 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 푸른도시 사업소가 성인지 예산 결산 집행률이 평택시에서 14개 실국에서 몇 위 하셨는지 혹시 아십니까? 등수는 모르는데 하여튼 예산의 5억 중 4억 5,5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꼴찌 하셨습니다. 14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작년에 저희가 이제 그 예결산 위원회 들어오면서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이제 중요함을 말씀을 드렸고요. 올해 다시 한번 더 강조를 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4개 실국에서 14위를 했다는 것은 조금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발굴할 수 있는 예산을 더 발굴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네. 지금 저희 결산검사 의견서 보면 45페이지에 12월 중 5억 이상 계약 현황 해가지고 일반 회계하고 기타 특별 회계가 올라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가가 있어요. 12월 달에 5억 이상 이렇게 계약을 하는 게 공원가에서는 특히 많지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건수도 쉬운 9건이나 되고요. 금액도 10억 정도가 됩니다.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그 대부분 이제 도급공사 일정에 맞춰서 이제 간급자재를 계약한다든가 그리고 이제 공정에 따라서 이제 추가로 계약되는 부분 그리고 이제 민원이 이제 주요 민원이 생깁니다. 민원에 따라서 민원 이제 즉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겨울에 계약되는 이렇게 게 민원이 있습니다. 어떤 민원이 겨울에 이렇게 들어옵니까? 공원가에서 겨울에 공원가에서 민원은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대표적인 게 그 대림 아파트에서 반대를 해서 어린이공원에 화장실을 설치 못한 건이 있습니다. 네. 아주 1년 동안 주민들과의 그 대화가 지속됐고요. 그래서 결국은 2월에서 올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아니요. 12월 달에 계약한 건수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렇게 여기 이제 자료를 다 정리해 갖고 왔는데요. 네. 이제 주로 먼저 소풍정원 같은 경우에 이제 음수대 등이 이제 훼손돼서 이제 고쳤고요. 그리고 그 북부에 이제 2층 분수공원 등 8개소는 이제 화장실을 또 수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12월이라고 해서 이제 공원 시설물이 이제 고장이 나고 그러면 이제 즉시 이제 고쳐야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저희가 공원이 348개소나 되는데 요거를 뭐 12월이라고 해서 또 그걸 내년으로 넘겨서 할 부분은 아니고 즉시 이제 투입돼서 그 민원도 해소되고 시설물도 수리하고 해야 되는 부분 불효불급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충분한 대답이 되지 않는 것 같은데요. 불효불급한 상황이 아무리 발생을 한다고 해도 12월 달에 59건이나 발생을 한다라고 보는 거는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미 벌어진 거에 대해서는 뭐 제가 여기서 더 이상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이제 7월 달부터 남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으면 좀 계절이나 아니면은 뭐 공원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있겠지만 동파나 이런 것 때문에라도 겨울에는 공사나 이런 거를 많이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조금 주의를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사를 해놨다가도 공사의 어떤 목적이 다 다르기 때문에 뭐 꼭 그렇지만은 않겠지만 하고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다시 하자가 발생이 되고 그래서 또 공사 기일이 길어진다거나 재공사를 하게 되면 결국 그 피해는 시민들과 주민들이 고스란히 안는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하게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산서 보겠습니다. 416페이지 산림녹지과입니다. 지출 잔액이나 지금 그 보조금 정산액이 국비 매칭 사업이 많기 때문에 좀 유독 좀 많습니다. 예산 현액은 151억인데 지출액은 141억을 지출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좀 많고 보조금 반납액이 한 1억 정도 됩니다.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국도비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보조금 정산이 발생이 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비율적으로 보면 작은 비율은 아닙니다. 예. 지금 419페이지 보면은 학교습 조성 사업 도비 전환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 어떤 사업이죠? 이 자료가 없으십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산서를 안 갖고 오셨다는 말씀이죠. 앞에 결산서 갖고 계시면 한 부 드리시겠습니까? 페이지는 418페이지입니다. 지금 전환 사업으로 해가지고 도비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학교습 조성 사업하고 쌈지공원 조성 사업하고 경기도 마을정원 조성 산업이 다 전환 사업으로 했는데 다 지금 보조금 반납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사업에 조금 예산을 집행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뭐 부득이한 사정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 전환 사업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좀 이렇게 보조금 반납이 조금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인력 지원 같은 경우에도 420페이지를 보면 예산 현액이 2억 8,900이에요. 거의 3억 돈이 되고 지출은 2억을 하셨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지출 잔액이 한 8천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이런 사업들은 거의 그 자체 재원 아닙니까? 예,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이것은 이제 저희 산림녹지과 기간제 근로자 83명하고 저기 공원과 기간제 근로자 138명에 대한 그 기간 부담이라 해가지고 4대 보험을 이제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그런 사업이 돼가지고 집행잔액이 약 7,900 정도 남아 있는 그겁니다. 이런 거는 그러면은 그 마지막 추경이 있기 전에 파악이 쉽지 않습니까? 예측 가능한 부분이 충분히 있고요. 금년부터는 이제 필요 없는 부분 이제 감안해서 추경에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네네. 필요 없는 저희 부분. 평택시가 전반적으로 결산 감사를 하다 보니까 금액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사업을 하시겠다고 예산부서에 신청은 많이 하시는데 마지막 그 추경이 있기 전에 가감하시는 부서는 한두 부서밖에 못 받습니다. 전체 저기 국가를 봤을 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는 우리 평택시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조금 예산에 있어서 증감하는 사항에 반응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갖고 있는 예산들이 거의 불용 처리가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오르신 지적이고 하여튼 금년부터는 네네. 필요 없는 거는 마지막 추경 전에 삭감해서 다른 사업에 쓰도록 다른 자원에 쓰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예. 네네. 그리고 제가 우리 한상록 과장님한테 먼저 한번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용죽초등학교하고 용이동 쪽에 그 학교 앞 사업이 좀 있죠. 그 도비죠. 예, 자녀 안심 숲 만들고 있습니다. 네네. 올해 평택시에서 얼마나 공모 사업을 해서 예산을 확보를 하셨습니까? 그건 공모 사업이 아니죠? 거기서 이제 매년 우리 내시에서 내려오는 거죠? 예, 수요 조사를 해가지고 저희가 대상지 올리면 도에서 확정 지어서 내려주는 거예요. 대상 올리면은 거의 몇 퍼센트가 내려옵니까? 거의 지금 저희가 보통 이제 학교에다가 이제 요청 공문을 보내면요. 네. 적극적인 학교 같은 경우에는 좀 바로바로 해달라는 그런 학교장님 의지가 있는 반면에 어떤 학교 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애들 통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장 많이 있기 때문에 좀 안 하려고 하는 그런 학교 측도 있습니다. 근데 거의 도에서 시군에서 올라온 곳에 대부분 반영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해 평택이 몇 군데가 합니까? 4군데입니까? 3군데입니까? 지금 용이 초등학교, 용죽 초등학교 그쪽 구간입니다. 그리고 몇 저 군데죠? 송탄, 송탄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한 4군데 됩니까? 3군데입니다. 3군데예요. 예. 하고 났을 때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지금 그래도 나름대로의 이제 학교 측에서는 그래도 그 사업이 괜찮다는 많은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 사업 같은 경우는 솔직히 저희 지역구에서도 그 수요가 있어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었던 부분인데 그 시설을 한 대하고 안 한 대하고 생물의 성장 속도라든지 생물의 어떤 그 건강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확연히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공모를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필요한 예산을 올렸을 때 거의 다 내려온다고 하면 좀 수를 늘려가지고 전반적으로 한 지역에 좀 치중돼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남부 쪽에서도 조금 다른 지역에도 이렇게 좀 하실 수 있게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 확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좋은 것들에 대해서는 정보 공유도 좀 해서 다른 부서하고도 같이 이렇게 업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게 학교숲 조성 사업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자녀 안심 그린숲 조성 사업입니다. 그럼 학교 수업은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녀 안심 그림숲은 지금 국비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게 지금 22년도에 4억이 지금 예산이 현액으로 남아 있고 지출이 이제 거의 4억 가까이 됐는데 올해는 이 자녀 안심 그림숲 예산이 얼마입니까? 23년도에는 정확한 금액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평택시 재원만 갖고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현안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조금이라도 다 평택시에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산에 대해서 국도비를 많이 따오려고 하시는 거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렇게 설치를 하고 지역 주민들이나 아니면은 시민들이 봤을 때 결과가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많이 예산을 좀 확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같은 맥락에서 포괄적으로 한 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주요 집행 현황 338페이지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인건비나 아니면 일반 운영비에서 지금 굉장히 많이 남고 있습니다. 국도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반환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연말에 이제 그 다음에 반납을 하시는데 지금 자체 우리 재원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예산 집행 잔액을 쭉 봐보시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불용액 처리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게 좀 구하고 싶은 게 있는데 376페이지 공공건축 사업관리 세부 사업이고 통계목으로는 사무관리비입니다. 그럼 2,440만 원을 현액으로 잡으셨고 지출은 1,300만 원밖에 못 하셨어요. 위원회 수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잡혀 있는 금액에서 얼마가 나갔는지 여기에서는 세부 항목은 안 보이지만 480만 원이 위원회 수당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와 결산감사를 하면서 위원회 수당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드렸었는데요. 위원회가 저희들이 이제 우리 푸른도시 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9개 정도 있는 걸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회가 1년에 몇 번 회의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연초나 아니면은 상반기에 끝나는 위원회 같은 경우들은 하반기에 계획이 안 쓰면 바로 이 부분도 불용 처리하지 마시고 반납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올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녀안 심습은 올해 예산이 6억입니다 지금. 아, 6억이에요. 예. 그럼 작년 4억보다는 2억 정도가 더 늘었네요. 내년엔 좀 더 많이 확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덕면 행정복지센터 건립건에 대해서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부대 비용만 지금 건축 기획 용역만 지금 1,000만 원이 나갔는데 어디까지 진행이 된 겁니까? 지금 현재 그 기획 설계 용역 중이었었는데요. 네. 그 지금 당초 유보지 위치가 그 오염돼 있어가지고 용역이 중지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그 유보지 근처에 그 이제 저리지라고 해가지고 이제 저리지도 있고 공원 지역에 그쪽으로 이제 최종 그 부지를 이제 그 면하고 그 협의를 한 상태고요. 저류지라면은 고덕 면사무소를 기점으로 해서 오른쪽에 있는 아직 LH에서 반환받지 않은 그 저류지를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위치는 고덕면하고 지금 협의가 지난 금요일 날 협의가 된 상태고요. 9월 달에 그 이제 그 개발 계획 변경안을 이제 LH에서 국토부에 승인을 올려서 승인이 받으면은 위치에 대한 그 기획 용역을 지금 그 용역 중지된 상태에서 재개를 할 예정입니다. 이 저류지는 LH에서 저희가 언제 이관을 받습니까? 준공이 돼야 이제 이관을 받는 건데요. 네. 그쪽이 2-2단계가 좀 뒷단계로 돼 있어서 예, 좀 준공하는 데는 좀 시간이 좀 있습니다 지금. 예. 그럼 이 건축기획 용역이 변경이 좀 됩니까? 지금 그 이제 22년도 연초에 중지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변경 계약 이제 그 위치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좀 기획 용역이기 때문에 위치가 변경이 돼도 그 지속적으로 용역은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용역비가 더 추가될 사항은 없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류지 같은 경우 반환받을 때 저희 평택시가 실수한 부분이 있는 거 아시죠? 배다리 공원 같은 경우에. 그래서 요번 이 저류지 반환받을 때는 정말 잘 계획을 세우셔서 잘 받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고 이게 저류지인데 공원화되고 생태 공원이다 뭐 이런 식으로 둔갑을 해버리면 그거에 대한 예산은 막대한 예산이 평택시 자원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지금 저희 그 배다리 생태공원 같은 경우에도 준설부터 시작해서 많은 예산이 지금 투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반환받을 때 제대로 받았다면 들어가지 않을 예산들이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 예산이 들어가고도 소기의 성과를 얻는다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제2의 제3의 이런 예산이 또 투여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류지를 반환받을 때는 정말 많은 심사숙고를 하시고 그렇게 꼼꼼히 챙겨도 또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받기 전에 미리 잘 계획을 세우셔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들이 예산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잘못 한번 판단한 거에 의해서 몇십억, 몇백억이 예산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378페이지 보면 동삭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건이 있습니다. 지금 토지매입 잔금까지 7억이 다 그
처리가 됐나요? 사고 이월은 22년도에 시킨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지금 동삭지구가 아직 그 준공이 이제 그 사업지구가 도시계획 사업지구가 아직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요. 저희가 이제 잔금을 지금 보류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아직도 사고 이월 중이라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사고일 중이기 때문에 이제 좀 도시개발 사업이 준공이 안 됐다 하더라도 연말까지는 이제 좀 지출할 예정입니다. 연말까지 꼭 지출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이제 토지 매입비이기 때문에 네. 그 지금 사장이 되면은 내년에 별도로 예산을 또 그 이제 토지 잔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잔금이 20% 때문에 사장이 되면 또 내년에 또 예산을 또 별도로 또 추가로 세워야 될 부분입니다. 뭐 잔금이라도 넘기는데 문제가 있는 부분은 없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리고 사업 절차를 내년도에 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 내년 본 예산에 뭐 요번 그 연말에는 토지 대금을 지급을 하고 토지 사용 승낙을 얻어서라도 사업을 진행해야 될 예정입니다. 용역비하고 이런 부분은 이제 명시 이월을 시키신 부분이에요. 토지 매입 잔금은 사고 이월을 시키셨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차질이 없도록 진행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세계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건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 현액이 8억인데 지출은 2억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 이월을 지금 시켜놓으신 상태고 집행잔액이 3천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지금 사고 이월 같은 경우 실시 설계 용역 준공금을 사고 이월을 시키셨네요. 5억을. 예, 그렇습니다. 지금 설계가 완료 단계에 있고요. 설계가 완료가 되면은 이제 설계 용역비는 지급을 할 예정입니다. 지열하고 집안 그 용역 검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지열은 이제 상태가 가능하다고 돼 있고요. 네. 이제 집안은 그 지역이 이제 좀 물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그 전에 이제 그 다 상태였기 때문에 그 기초 지금 그 집안 자체는 또 이제 그 지하주차장도 건설해야 되기 때문에 파일을 설치를 해서 그 하는 걸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지열 같은 경우는 뭐 그쪽에 뭐 큰 문제가 없었지만 거기가 말씀하신 대로 전에 30년 전엔 다 논이었었거든요. 그 지금 집안 조사 용역 같은 경우에는 잘 챙겨 보셔야지 나중에 안전사고나 이런 부분도 좀 예방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고 이월을 실시 설계 용역 준공금을 사고 이월을 시키셨습니다. 근데 예산 집행 잔액이 지금 3천만 원 정도 남았는데 집행 잔액 남은 거는 지금 용역 그 발주하면서 입찰 차액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계약돼 있고 작년에 계약됐을 때 22년도에 계약됐을 때 계약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이거 계약을 언제 했어요? 22년도 5월인가 6월경에 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추경 때 증감 신청을 하시지 이렇게 예산 잔액으로 남겨놓지 마시고. 그게 이제 변경 요건이 발생될 수도 있어서 이제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네. 하여튼 이제 하고 남는 잔액에 대해서는 이제 추경 전에 하여튼 마지막 추경 전에 다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네, 지금 작년 6월달에 했으면 추경이 그 전에 2번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러니까 계속 지금 이번 행감을 하고 결산감사하면서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어느 국이나 어느 과나 뭐 가릴 게 없이 지금 똑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송북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실시 설계 인가 용역이 지금 명시유열이 됐습니다. 이거 진행이 됐습니까? 23년도에? 예, 진행돼 있는 상태고요. 지금 이제 마지막 그 최종적으로 시설 결정이 그 7월 정도에 그 최종적으로 그 고시될 예정입니다. 그 명시열된 1,800만 원은 9월달에 그 준공될 예정이에요. 그건. 아, 9월달에요. 예, 예. 올 9월에. 근데 여기서 조금 신문 공고료가 있어요. 그 뭐 때문에 도시관리계 됐죠?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공공청사 결정해야 되는데 그 절차상 이제 신문에 공고하도록 돼 의무적으로 돼 있어요. 있어요. 의무 사항입니다. 네. 이 법적으로. 예,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신문 공고료가 나간 거고. 근데 여기서 이제 좀 궁금한 거는 교통성 검토 용역이 나왔습니다. 송북동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이 조금
굉장히 관심 있는 부분인데 어떻게 나왔습니까? 용역은? 뭐 가능한 거로 나왔고요. 도시관리계 결정할 때 공공청사 할 때 교통성 검토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 있어요. 또. 아니 지금 송북동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더 혼잡하지 않습니까? 여기는 지산로에 위치했는데 현재는 그렇게 혼잡한 지역은 아니에요, 사실. 아, 그래요? 이제 불악산 입구 초입 쪽으로 이제 그 한증막인가 목욕탕에 있어서 좀 아 오른쪽에 있는 거죠? 그쪽인데 네네. 그렇게 좀 혼잡한 지역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행정복지센터 건립건들이 거의 명시 2월, 사고 2월 이렇게 돼 있어요. 명시 2월이 참 많은데 거의 그렇습니다. 뭐 워낙 많이 저희들이 건립도 하는 것도 있지만 이게 꼭 이런 식으로까지밖에 갈 수 없는지에 대한 고민도 좀 한번 해보셔야 되고요. 지금 용의동 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10억이 예산이 세워 있는데 지출이 하나도 못 되고 명시이월로 지금 다 돼 있습니다. 용역비가.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23년도는. 지금 현재 그 이게 마지막 이제 그 제가 알기로는 이제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세웠고요. 작년 추경에. 그리고 지금 설계가 그 설계 공모가 그 지금 된 상태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그 설계가 바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거 본 예산에 태우셔도 되는데 추경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2월을 시키십니까? 뭐 지금 계속 같은 건으로 보면은 뭐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질문은 안 드리겠고요.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 푸른도시 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한 얘기가 집행 잔해, 그다음에 명시 2월, 사고 2월, 그다음에 불용액 처리하지 마시고 마지막 그 추경이 있기 전에 증감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렸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현장에 가서 사실은 자료를 굉장히 많이 갖고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이 자리에서 말씀을 안 드려도 다 아실 것 같긴 한데 우리가 나무를 식재하는 거는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6월 달에 죽을 거 알면서도 너무 많이 식재를 하고 있고 일부 너무 늦게 식재를 해가지고 위까지는 죽어 있고 밑에까지 해서 겨순이 나오는 사례들이 지금 너무 많이 발생이 되고 있고요. 서재지구 쪽엔 특히 심합니다. 그래서 나무를 식재를 부득이하게 하시게 되면 물을 좀 잘 주셔서 좀 살리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제가 자료를 꺼내 놓으면은 적어도 한 300장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다 예산의 낭비고 꼭 해야 된다라면 나무 심는 시기에 하시고요. 그다음에 나무 전장하는 시기도 저보다 더 전문가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수목에 따라서 또 수영을 관리하는 거에 따라서 전장도 다 달라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최재형 의원님. 네, 최재형 의원입니다. 지금 모산 근린공원 조성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391억 명시효라고 사고이월 또 하셨는데 이게 지금 몇 년도부터 시작했죠? 사업이? 모산 근린공원 꽤 오래된 것 같은데. 사업을 시작한 지는 오래됐고요. 예, 예. 이게 계속비로 하지를 않고 매년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언제라고 특정을 짓기는 좀 어렵습니다. 내년 예산을 세우고. 네. 예. 그리고 모산공원 같은 경우 올해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착공이요? 네, 현재는 그 문화재 발굴 조사를 하고 있는데 예, 예. 그 조선시대, 고려시대 그 자기 파편이 나와서 정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올해 착공 가능하신 거고요? 네, 단계별로 나눠서 1단계를 먼저 할 예정입니다. 1단계를. 네. 그러면 이번에 뭐 명시열되고 사고열된 이 391억 이거 다 올해 집행이 다 가능하겠네요? 저희가 이제 오기 전에 확인을 했는데요. 네. 금년 6월 중으로 이제 모산공원도 그렇고 은실공원도 그렇고 네. 작년에 2월 됐던 건 다 집행되는 거로. 6월 중으로. 네, 6월 중으로. 다 집행됐고 한 108억 정도가 네. 6월 중에 마지막 다 집행되는 거로 이렇게 파악해 왔습니다. 은실공원도 마찬가지. 은실 모산 공이다 그렇습니다. 덕동산도 덕동산은 그 양성이 시종 중 16억만 예.
금년에 집행이 되고 나머지는 이제 집행이 좀 어려운 거로. 왜 그러냐면 이제 그 한광학교하고 이제 학교하고 이제 그 공원선하고 이제 지적선하고 일부 불부합되는 게 있어서 네. 그 불부합되는 걸 정리를 좀 해야 되는 게 있어서 그건 좀 이건 좀 시간이 좀 시간이 좀 필요한 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도 49억이네요. 명시월 시킨 게. 16억은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또 2월 시켜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 송탄 근린공원 조성은 지금 분묘 이전비만 지금 집행을 하고 이제 문화재 조사 영역 하고 있으신가 보죠? 이거를 명시 문화재 조사는 9월 중에 할 예정입니다. 올해 9월 중에. 네네. 아 그래서 명시월 시키시고 네네. 올해 9월에 시작합니다. 여기는 그러면 이거 저 문화재 조사 용역하고 뭐 보상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보상은 대부분 이루어졌습니다. 다 이루어졌고요. 그러면 여기 이거 이 용역 같은 경우 뭐 얼마나 걸립니까? 그러면 언제쯤 이게 조성 여기도 송탄 여기도 올해 착공을 할 예정이었는데요. 착공. 예, 예. 지금 문화재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시기를 좀 결정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예. 예. 그 올해 착공하실 계획이다. 예, 네. 계획이시고. 그럼 보통 이런 뭐 이렇게 순조롭게 가게 되면 어느 정도 걸립니까? 이게 완료될 때까지? 순조롭게 진행되면은 뭐 2달, 3달이면 다 됩니다. 아, 2달, 3달이면 다 네. 끝납니까? 올해 착공하면? 그럼 올해 안에도 아, 조성 공사를 말씀하시죠. 예, 예. 조성 공사는 1년에서 2년이면 1년에서 마무리됩니다. 2년. 예. 그럼 올해 착공하면 내년 후년 정도면 조성이 되겠네요. 예. 서정 근린공원도 지금 토지 보상 일부 금액만 집행이 되고 또 35억 정도 명시열 됐습니다. 예, 서정근린공원이 조금 보상이 딴 네. 공원에 비해서 좀 덜 됐어요. 예. 네. 그럼 이것도 이게 좀 75%가 70% 좀 넘고 나머지 한 30% 이상 20% 이상이 아직 보상이 안 됐습니다. 이게. 네. 그럼 이것도 좀 보상 절차를 하다 보면 또 이 시간이 또 걸리겠네요, 그렇죠? 협의하다 보면. 서정군림공원은 보상이 현재 낮은데 좀 많이 걸릴 걸로 예상을 하고 시간이 있습니다. 많이 걸린다. 네, 네. 현재 이거 2월 됐던 명시월금 35억 예. 5천만 원은 네. 6월 중에 저희가 재결 신청할 거라 네. 이건 뭐 집행이 되는 거로 아, 보셔야 6월 됩니다. 중에 예, 예. 집행되시고. 그럼 또 나머지 또 보상을 더 해야 되는 이거 이제 최시종종 땅이 좀 많이 있는데 그게 좀 맨 나중에 하기를 원해서 그게 좀 남아 있습니다. 고개 남아 예, 있고요. 예. 지금 뭐 공원 조성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게 어차피 이런 사업들이 이제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 사업들이라 지금 오랫동안 지금 진행이 되어 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녹색 건축 사업과 신장 이동 행정복지센터 지금 생활문화센터 주거지 주차장 그다음에 행정복지센터 전부 다 이게 지금 계속비 2월이 됐는데 지금 여기 신장 1동하고 2동 지금 통합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지금 진행하시는 거죠? 2동 행정복지센터는 통합 부분은 지금 저희 부서에서는 이제 그 들은 바가 없어가지고 고려치는 못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전하는 걸로 진행하시는 거죠. 네. 뭐 하신다는 꼭 한다는 얘기도 있고 통합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아직 내부적으로는 좀 정리가 안 됐으니까. 예. 기다리다 보면 이게 너무 늦어지니까. 지금 이제 실시 설계비를 지금 2월 시킨 거잖아요. 그럼 이거 올해 실시 설계 들어가나요? 예, 지금 이제 공모가 네. 그 이제 공모 절차를 좀 해가지고 올해 이제 좀 조만간 그 실시 설계를 할 예정입니다. 하여튼 이게 공모를 통해서 이제 그 선정이 됐잖아요. 네. 예, 그 됐기 때문에 이제 실시 설계가 들어갑니다. 이건. 예. 여기도 예. 그러면 이게 지금 계획대로라면 지금 언제 지금 준공하는 걸로 돼 있으시죠?
지금 내년에 그 착공을 해가지고 내년 그 25년도 하반기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내년 착공해서 25년 하반기요. 네. 네, 예산 이 좀 신장이동도 이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이제 옮기는 것도 오랫동안 얘기가 있었고 요구가 많았습니다. 이것도 예산 빨리 좀 편성하셔가지고 예, 빨리 진행해주시고 나중에 이게 지금 좀 우려되는 게 이게 신장 1동 2동 통합이 됐을 때 참 그런 이제 그게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하네요. 이게 통합이 되게 되면 지금 이제 그 문제가 그쪽 양쪽 그 주민들의 이제 의견이 주민들이나 이제 시에서도 좀 검토하는 부분이 요구가 이제 중간 지역 1동하고 2동 중간 지역인데 지금 이건 2동 그 송탄역 그 주차장 그 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이제 걸림돌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만 협의가 되면 지금 신장 1, 2동 지금 통합 문제가 좀 활발하게 논의가 되고 있는데 일단 뭐 그건 그거고 이건 요거대로 진행.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액 수익 관련해서 잠깐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산림녹지가 이거 결산서 158페이지인데 결산서 갖고 계시나요? 여기 보시면 그 사용료 수입이 있어요. 사용료 수입이 7억 4,400 정도 있는데 이게 작년도에는 4억 정도 됐더라고요. 그 사용료 수입이 이거 어떤 수입 사용료? 이것은 가로수 변상금입니다. 4천만 원짜리. 네? 이거 전체 금액 3억 8,500 그거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 그 사용료 수입해가지고 징수 결정에 7억 4,400 잡혀 있는 거. 이게 5억 9천 정도 수납이 됐어요? 1억 5천 정도 미수납액이 남았고. 이것은 녹지 전명료하고 공유산 대부료 포함해가지고 두 개 건에 대해서 녹지 점용료하고 예, 공유산 대부료. 공유산. 지목이 임야인 것을 산림녹지과에서 이제 송전탑이라든지 이런 거 네. 전명료 받는 거 있습니다. 그런 점용료하고 이게 전년도보다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한 3억 정도 증가가 됐는데 이제 녹지 조명료가 지금 저 건수하고 또 별도로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서 별도로 조명 허가를 많이 받아가지고 면적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약 7억 4천 정도가 지금 세액 수입으로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거 재산임대 수입 그 예산 현액 잡은 거 이게 이 부분의 일부를 잡은 건가요? 3억 8,500? 이제 공유재산 임대료. 저희가 세액 수입 잡을 때는 공유산 임대료하고 기타 수수료가 한 목에 세워져 있는데요. 네. 지금 우리가 징수 결정할 때는 두 개의 목이 지금 따로따로 되어 있습니다. 따로따로 돼. 예. 그래서 지금 예산액하고 징수 결정이 좀 차이가 있는 차이가,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게 재산 임대 수입하고 임대 수입 예산 현액 잡아놓은 게 3억 8,500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하고 이 지금 사용료 수입 지금 7억 4,400 받은 게 여기에 같은 내용이냐는 얘기죠. 그렇다. 예산 저희가 세울 때는 같은 목으로 세우고 같은 목으로 세운 거죠. 예. 근데 이렇게 여기에 따로따로 표기해 놓으신 거고. 그다음에 지난 연도 수입이 징수 결정액이 1억 1,000이었는데 수납은 한 8,800하고 이제 미수납액이 2,400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이거하고 그다음에 아까 사용료 수입 같은 경우도 1억 5,200 정도 이제 미수납액이 있는데 이 사용료 수입 같은 경우는 이 미수납이 발생하는 이유가 이것도 2,437만 2천은 요게 이제 그 전전도까지 녹지 조명료를 미납한 거고요. 네. 여기에 이제 그 중에서 금액이 큰 건이 있는데 요게 당초에 이제 녹지 포송인데요. 녹지 조명을 받았는데 이게 이제 사업상에 이제 부도가 나다가 보니까는 지금 체납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것을 이제 녹지 조명을 이제 취소를 시키고 그다음에 원상복구까지 가야 되는데 지금 그 이후에 이제 자기네들이 이권이 좀 있어가지고 지금 권유에 또 진정까지 낸 상태입니다. 요 지난 연도 2,400 정도 그 체납 미수. 예, 내용이 보통 그겁니다. 그게 그 내용이다. 예. 그다음에 이거 사용료 수입 1억 5천 정도 되는 거죠. 요것은 이제 당초에 저희가 녹지 조명료를 허가를 내주면서
저기 이제 납부 기간이 있는데요. 미도래된 미도래된 것까지도 거예요? 있고 아. 그래서 실제 이제 1억 5,200 중에서 지금 납부되고 남아 있는 것은 한 1,100만 원 정도는 지금 미수납이 되어 있습니다. 예, 미도래 돼가지고 이거 다 납부된 거고 한 1,000만 원만 지금 남아. 예, 1,000만 원, 1,100 정도 좀 남아 있습니다. 예. 1,100만 원만. 예. 이게 작년 말 기준 자료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공원가도 지금 여기도 이제 재산 임대 수입, 공유재산 임대 수입이 있으세요. 사용료 수입 같은 거. 이것도 다 뭐 그런. 요거는 저희가 그 예산액을 2천만 원으로 해놓고 네. 이 부분이 원래 소풍정원 매점 임대료를 이곳에 넣었어야 되는데 네. 그 예산 과목을 잘못해서 사용료 수입에 기타 사용료로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아, 그 매점 임대료가 1,754만 2,430원이거든요. 예, 예. 요걸 저희가 지금 잘못했습니다. 여기 지금 기타 사용료 수입에는 1억. 네, 1억 7,900 안에 예. 그 소풍정원 매점 임대료가 여 1,750만 원이 포함돼 아, 여 있습니다. 안에 예. 포함돼 있다. 예, 예. 그리고 여기도 지금 뭐 550만 원 정도 이제 미수납액이 있는데 이것도 작년 말 기준이니까 지금 뭐 수납이 됐겠네요. 이 사용료니까. 네. 예. 여기 그리고 이거 지난 연도 수입 같은 경우 지금 환급금이 한 741만 원 발생해가지고 좀 이렇게 마이너스 징수 결정이 생기고 뭐 이렇게 됐네요. 이게 좀 그리고 이 녹색 건축 사업가도 이제 공유재산 임대 수입이 있는데 수납을 한 480만 원 했고 여기는 이제 미수납액은 없는데 예산 현액을 좀 작성이 안 돼 있어요. 그죠? 아, 이제 이게 고덕동 그 청사 부지를 매입을 하면서 네. 거기에 기존의 LH랑 그 이제 그 임대 계약이 돼 있던 현장 사무실이랑 자재 적재 그 쓰기 때문에 현장 업체에서 예, 예. 그래가지고 그 임대 수입을 저희가 11월 8일부터 12월 22일까지 임대료를 산정해서 저희가 그 이제 그 받은 금액입니다. 사용료를. 이거는 이제 일시적으로 이렇게 고정적으로 매년 임대하는 부분이 아니라 일시적이라 이렇게 예산 현액이 안 잡혔네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뭐 녹색 건축 사업가 같은 미수납이 하나도 없고 지금 공원가하고 산림녹지가 조금씩 있는데 이거 좀 관리 철저히 해가지고 네, 해주시기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네, 최재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김명숙 의원님. 네, 김명숙 의원입니다. 424페이지 결산서입니다. 공원 호수 수질 개선 해가지고 2억 8천 예산을 잡으셔가지고 2억 3천을 쓰셨습니다. 이거 사업에 대한 진행 사항하고 결과를 좀 듣고 싶은데요. 이 수질 개선 사업비는 그 수초 제거 사업비입니다. 네. 네. 저희 배달이나 모산, 소풍정원 세 군데의 그 수초 제거 사업비입니다. 수초 제거는 1년에 한 번씩 하십니까? 두 번씩 하십니까? 두 번씩 합니다. 양은 어때요? 수초의 양이 해마다 늘어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같은 비슷합니다. 예. 양입니까? 지금 그 우리가 생태 교란종 같은 경우에 이제 생태 하천과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공원가에서 수초, 부들이나 뭐 이런 부분들 제거하는 작업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부서에서도 유사한 그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수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통 걷어들이면 이게 이제 쓰레기 폐기 물에 대한 어떤 처리 비용까지 해서 계산이 돼서 이거를 이제 용역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은 보통 배다리 같은 경우는 몇 톤 정도가 수거가 됩니까? 제가 정확하게 톤수는 모르겠고요. 예. 이게 지금 물에 젖었을 때는 많이 나가기 때문에 좀 말려서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저 수초를 수집을 해가지고 그 옆에다 싸놨다가 말려가지고 나가는 거는 제가 봤습니다. 네,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이런 비용들이 사실은 이제 저희들이 어떤 저류지라든지 호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생기면서 좀 더 많이 이제 계상이 되고 관리가 될 텐데, 생태 교란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와서 하는 부분하고 비슷한 사업들을 같이 이제 합계를 내보면 적은 금액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관리 감독을 좀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이건 좀 그냥 결산감사에서 물어볼 사항은 아닌데, 조금 제가 그 야간에 가서 봤을 때 이거는 좀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배다리 근린공원들 4개소의 LED 수국 정원을 조성을 하셨습니다. 이거 전액 10이죠? 아닙니다. 도비 도비 지원받아서 매칭 했습니다. 사업이에요? 몇 대 몇입니까? 매칭이 아니라 전액 도비 사업. 내려온 겁니까? 네. 이게 딱 목이 이렇게 정해져서 내려온 겁니까? 네, 경관 사업비로, 경관 사업. 경관 조명 사업비로 받아서 한 사업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거 수국으로 이렇게 결정을 해서 하셨습니까? 이거 지금 반응은 어때요? 반응이 모산 쪽도 그렇게 나쁘지 않고요. 송탄이나 특히 안중 쪽에서는 많이 좋아합니다. 배다리 쪽이 조금 거부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배달이하고- 제가 이제 들은 거로는 이제 그 반반인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이제 개량화할 필요가 있어요. 진짜 이게 싫어하는 건지 예. 좋아하는 건지 개량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게 이제 겨울엔 지금 꽃이 없잖아요. 근데 그때 그거로 밝히고 하는 거가 대안이 될 수가 있거든요, 사실. 이게 긍정적인 그 부분이 틀림없이 있어요. 있는데 그거를 이제 특정 부분에서 이제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있거든요, 사실. 어떤 사업이든지 항상 그 의견은 찬반이 있습니다. 모두가 반대하고 모두가 찬성을 하는 사업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이간 의원님하고 쭉 한번 돌아봤습니다. 밤에 돌아봤는데 시민들 이야기도 듣고 저희 의견도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거를 할 때는 조금 더 신중하게 주민들의 어떤 정서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담아서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가서 보니까 관리가 안 돼가지고 꺼져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은 거기에 이제 또 더 부정적인 생각을 하시겠죠. 그래서 이왕 하신 사업이기 때문에 관리 감독을 조금 잘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목적이 정해져서 내려오는 사업이라 해도 경관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시민들에 대한 어떤 전부의 의견을 제가 들어보진 않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이게 좋다 나쁘다라는 말씀은 안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실 때는 예산을 뭐 목적에 쓸 수 있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목이 정해져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 시에 맞고 우리 시가 가고자 하는 어떤 그 건축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가 건축 심의를 하면서 조금 더 다양성 있게 접근을 하는데, 공원에다가 이렇게 야밤에 조명이 들어오면서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가서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꺼져 있는 부분들이 좀 많아요. 특히 2층에는 조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관리 감독을 좀 잘 하셔가지고 사업을 좀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하여튼 지적 감사하고요. 예, 관리에 더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서남영 의원님. 네, 서남영 의원입니다. 그 고덕의 평화예술의 전당 건립 지금 하고 있죠. 그게 지금
제가 먼저 국제문화국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부천 아트센터가 5월 18일 날 5월 18일이죠. 5월 19일 날 개관을 이제 했습니다. 근데 평택시하고 부천시하고 사업 면적이 비슷해요. 평택시 건축 연면적이 24,817 평방미터고 부천 아트센터가 26,400 평방미터. 대공연장이 평택이 1,315석, 부천 아트센터가 1,445석. 소공연장 평택이 323석, 부천이 304석. 총 평택이 1,638석, 부천이 1,749석. 전체 사업비가 평택이 1,156억이고 부천 아트센터 1,148억에 평택이 조금 금액이 좀 있는데 한 8억 정도 평택이 더 사업비가 좀 인상이 돼 있는데 지금 뭐 그 의자 문제 때문에 이게 아마 지금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저기 고충국 과장님 뭐 의자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제 의자도 저희 이제 그 광급자재로 잡혀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평택 예술의 그 평화 예술의 전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계약 방식이 기본 설계 그 방식이기 때문에 이제 실시 설계 자체를 그 이제 계약자인 도급자인 계룡건설에서 지금 실시 설계를 하고 있고요. 광급자재도 이제 그 계룡건설에서 기존에 저희가 그 기본 설계 때 설계해놨던 그 단가에 맞춰가지고 계룡건설에서 설계 시에 선택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1918년 11월 6일 날 그 평택 예술의 전당 건립공사 기본 설계 공모를 했고요. 19년 2월 8일 날 기본 설계 당선작 선정이 됐어요. 나우동인 다울 에스파스 건축사 사무소. 같은 해 10월부터 2020년 5월까지 기본 설계가 완료됐고 나우동인 컨소시엄에서 설계 완료를 했고 기본 설계의 공연장 의자 설계 규격 모델 가격 이렇게 해서 일단 모델이 SM 3600 더블 단가가 45만 8천 원 이렇게 했는데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건 SKK 3606 31만 1,000원의 그 의자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같은 금액에 같은 면적에 같은 예산으로다가 시작한 부천 아트센터의 그 의자 가격은 개당 104만 5천 원대의 의자를 일단 공연장에다 놨습니다. 그러면 대비 한 개당 한 70만 원, 68만 원 정도 이렇게 대비 차이가 나는데 이게 개수로 따지면은 1630 개당 68만 원 곱하기 1638석이면은 조금만 잠깐만. 개당 73만 4천 원 차이가 있는데 곱하기 1600 12억 정도 차이가 나요. 12억 정도. 12억 229만 9,200원. 이게 평택시가 문제가 엄청 많은 거 아니에요? 지금 이제 부천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그 뮤지컬
홀이고 네. 저희는 이제 다목적 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무대 장비에 대한 그 설치 유무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사업비 내에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 이런 자재나 이런 걸 선정을 할 때 사업비 규모를 정해놓고 했기 때문에 이제 좀 자재 선정에 좀 그 자유롭지 못했던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설계 당시에 그 건축 설계할 당시에 시방서하고 우리가 어쨌든 평택시에서도 그 설계 도면을 검토를 해서 건축사하고도 협의가 됐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뭐 터킹 공사 일괄적으로 다 그 진행을 맡기는 터킹 공사의 방식으로다가 계약을 했는데 그 계약서 내용하고 제가 좀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이제 뭐 국제문화국에서 답변을 하고 그날 헤어졌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부천 아트센터를 한번 우리가 벤치마킹을 한번 개관을 했으니까 벤치마킹을 한번 갔다 와 보고 어떤 그런 뭐 특별한 그 문제가 뭐 발생이 됐다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다시 우리 평택시에서 어떤 그 사업 추진을 다시 해야 될 그런 입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그 이제 무대의 형태가 좀 다릅니다. 그 이제 뮤지컬 홀은 무대 장치나 이런 게 지금 저희 다목적 홀하고의 그 기능이 좀 다르기 때문에 무대 장치가 현저히 그 이제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쉽게 표현하면은 부천 같은 경우는 그 무대 장치, 기계 장치가 설치가 안 됐다고 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저희는 이제 뮤지컬도 해야 되고 음악도 해야 되고 음악 홀로서도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이제 구조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는 그 무대 장치 비용이 그 굉장히 많이 들어간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인 사업 포지션이 그 이제 무대 장치 비용에 많이 그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때 공연장이라는 그런 그 무대 장치도 조명이나 뭐 음향 뭐 이런 게 저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까지 여기에 그 부천 아트 여기는 그 파이프 오르간까지 설치가 되었다고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게 그 단가가 한 20억 정도 가는 그런 그 오르간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까지도 보면은 지금 우리 평택시에서는 일괄 입찰에만 치우쳐서 지금 뭐 사업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부천 아트센터에 우리가 거기 관계자분들하고 한번 간담회도 갖고 가서 벤치마킹도 해보고 그래서 뭐 그쪽보다 우리가 더 좋은 뭐 과장님 말씀대로 좋은 방식으로다 무대 장치나 이런 게 더 들어간다면 뭐 더 말할 나위 없겠죠. 그렇지만은 한 번 더 뭐 돌다리도 두들겨서 건너가라는 옛말이 있듯이 한번 우리가 같은 규모의 같은 예산의 어떤 그런 부천 아트센터가 개관이 되시니까 그쪽을 한번 우리가 다녀오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 반영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남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푸른도시 사업소 소관 상정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있으십니까? 네, 이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